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을 받게 되면서 그에 관련된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이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급 협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최애국 대우의 규범에 배치가 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나라들 간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5개의 나라가 공동 대응을 확정 짓기만 한다면 세계무역기구 공동 제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특정 국가 조립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압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데요. 아무쪼록 전기차 관련 보조금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미국에서의 현대차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70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나 일본 엔화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던 적은 1998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이 두 시기인데요. 지금 하락 속도를 감안하면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특이한 점은 중국과 일본은 금리도 훨씬 우리나라보다 낮은데도 우리나라만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환율이 1,400원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제약기업이 코로나 백신을 흡입형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부스터샷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흡입형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백신을 흡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콤비데시아라는 백신의 흡입형 버전이라고 합니다. 주사형의 5분의 1만 투약하게 돼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접종 과정에서 통증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흡입형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이버가 배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1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N 배달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이버로 예약을 하거나 주문을 하면 네이버에서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배달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이버 배달 서비스의 배달은 생각대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고 또한 배달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요즘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가 25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인구학자들이 중국의 인구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중국도 몇 년째 출산율이 감소 중이며 지난해에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간신히 넘었다고 하는데요. 2100년이 되면 중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현재 인구는 14억 명 정도인데요. 중국은 2016년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현재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자녀 정책이 오래 지속된 탓인지 가임 여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뷰티 산업이 그래도 선전 중이라고 합니다.
식품, 의류, 전자기기 등의 사업이 다들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뷰티 관련 업체들은 오히려 제품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네요. 이를 전문가들은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립스틱 효과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경제가 어려울 때 립스틱 매출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등장한 용어라고 하는데요. 사치를 부리고 싶은 소비자들이 립스틱 같은 저렴한 제품에 관심을 크게 가지면서 불황기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LG전자가 TV나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으로 NFT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출시한 이유는 NFT 예술작품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제 디지털 작품도 높은 가격에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금방 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화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포르쉐의 기업 가치는 82조 원에서 1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대비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폭스바겐이 지금 전기차를 개발 중인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은 포르쉐인데요. 공모가는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해집니다. 출하량이 감소해 채소 도매 가격이 오를 것이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 가격 또한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고추, 오이, 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비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9월 추석 이후에도 채소 도매 가격이 오르게 되니 추석 이후에도 채소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코로나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서 항공사들이 명절에 국내 여행이나 고향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귀성객과 여행 수요가 더 늘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낮추면서 좌석은 늘려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은 7일부터 13일까지 김포 제주 노선을 2회 추가 운영하고 비행기도 큰 비행기로 교체해 11,000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선 5,500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저가 항공사들도 좌석을 증편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 추석 귀성길에 비행기를 이용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권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무역을 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달러화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원유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론 믿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번 움직임을 보면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러시아 의회는 조만간 가상자산을 국경 간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본 연구진이 살아있는 바퀴벌레에 무선 조종 장치와 태양 전지 충전 시스템을 달아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사이보그 벌레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무선 조종 장치와 태양 전지 충전 장치 등으로 구성된 모듈을 6cm 크기의 바퀴벌레의 등 부분에 부착했다고 하는데요. 전선을 바퀴벌레 후면의 미각 부위에 연결하고 통제 장치에 블루투스로 무선 신호를 보내 바퀴벌레의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자극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장비를 매단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로 충전 걱정 없이 사이보그 벌레를 재난 구조나 환경 데이터 수집 등에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8월에 입는 주행 보조 로봇인 잼스 힙을 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일정이 밀리게 되면서 연말로 출시 일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품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여러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고관절에 착용하고 걸으면 걷는 힘을 보조해 주어 보행 속도를 10%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의료용으로 고안이 되었는데요. 일반 운동용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출시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의료용과 운동용 로봇이 출시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서비스 로봇으로 빠르게 로봇 생산 범위를 넓혀갈 예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애플이 오는 7일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고급 모델로 출시되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경우 가격이 $100 정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긴급하게 추진 중인 조지아 공장 조기 준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에 착공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지키면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 준공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지 채용 근로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파견한 한국인 직원들의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요즘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 순매수액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12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월 이자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자도 5%에서 6%를 넘나드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월 이자 지급 방식을 앞세워 미매각 물량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연 6.9%의 고금리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하기 위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율도 높고 만기도 줄이고 있다고 하니 매달 이자 받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회사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리바다 주식이 오는 7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14,000주 가량의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장외 거래에서 상승하거나 재상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 수요로 보인다고 하네요. 소리바다는 1998년에 설립되어 2001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21년 후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mp3 시대의 무료 음악 파일 공유로 전성기를 누렸고 사람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었었는데요. 이런 인기로 설립한 지 4년째에 상장에 성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음원을 파일로 다운받아 듣는 문화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리바다도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하네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볼 대상자는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머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7일 공모주 청약 안내인데요. 예정된 공모주 청약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7일 부동산 청약 뉴스입니다. 서울 금천구 신독산 솔리힐 뉴폴의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23세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익남 투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